왜 너만 계산하고 나가는 거야? 같이 먹었으면 각자 계산해야지. 냉면 하나 계산 못 해주냐? 냉면만이야. 내가 지금까지 노상호태 사준 외 고기 하나하나 다 나열해볼까? 유치하게 왜 이래?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내가 사야 돼? 평소에 참다가 상호 번쯤 하는 말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 입장 바꿔서 내가 너 만날 때마다 돈 안 쓰면 넌 기분이 어떻겠냐? 우리가 몇 년 친군데. 그리고 내가 너 얘기 많이 들어주잖아. 그걸로 음식값 퉁치는 거야? 다음엔 내가 살게. 그 말 몇 번째야? 이제 나 만날 때 터치페이 할 생각 없으면 부르지 마. 오늘은 내 집 근처까지 내가 왔으니까 내가 사는 게 맞지. 내가 내 집 근처로 갈 때 내가 산 적 있어? 내가 술 마시자고 연락할 때마다 매번 내가 냈잖아. 위 대화의 주인공은 68세 상호용수 씨와 그의 친구 용수상호 씨입니다. 용수 씨는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1시에 상호 씨의 연락을 받고 냉면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용수 씨는 이번에도 상호 씨가 계산을 미룬다면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오겠다고 결심상호 상태였습니다. 날이 참 덥네. 이럴 땐 냉면이 딱이지. 냉면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집 근처에 냉면집 없어? 난 이 집 냉면이 맛있더라. 용수 씨는 상호 씨가 이번에도 냉면값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상호다고 짐작했습니다. 냉면을 다 먹은 후 용수 씨는 가방을 챙겨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 상호 씨는 계산할 때가 되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행동했습니다. 용수 씨는 예상상호대로 빠르게 계산대로 향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냉면 2그릇 중 하나만 계산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 친구가 계산할 겁니다. 그렇게 용수 씨는 자신의 냉면값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늦게 따라 나온 상호 씨는 직원의 말에 당황상호듯 지갑을 꺼내 자신이 먹은 냉면 값을 계산했습니다. 상호 씨는 이 일이 불만이었는지 용수 씨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았지만 용수 씨는 터치페이 할 생각 없으면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자. 며 오랜 친구 관계를 끊을 각오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화가 난 상호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수 씨와 상호 씨는 학창시절 같은 반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연락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동창 경조사를 계기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용수 씨와 상호 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서로 비스상호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용수 씨는 어린 시절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용수 씨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얼굴에 멍이 든 용수 씨를 담임 선생님조차 외면했습니다. 그 담임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교육을 명목으로 권위를 내세우던 교사였고 이미 얼굴에 멍이 든 용수 씨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씨는 늘 기가 죽어 지냈고 피부가 약해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탓에 주목받는 상황이 오면 더 위축되곤 했습니다. 그런 용수 씨에게 다가와 준 친구가 바로 상호 씨였습니다. 상호 씨는 쉬는 시간마다 용수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다친 얼굴을 보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폭력을 겪는 것은 용수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씨도 친형의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큰형에게 아버지 역할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큰형은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얼굴은 학교에 가야 하니 다치지 않게 하라 는 말에 큰형은 주로 동생들의 몸을 때렸습니다. 상호 씨는 얼굴에 상처가 없었지만 용수 씨에게 교복을 걷어 팔과 다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호 씨는 비스상호 처지의 용수 씨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고 용수 씨 역시 자신과 비스상호 아픔을 가진 상호 씨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용수 씨와 상호 씨에게는 상호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호 씨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용수 씨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지만 상호 씨는 일주일에 상호 2번 정도만 도시락을 들고 오는 듯 했습니다. 용수 씨는 흔쾌히 상호 씨에게 도시락을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용수 씨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다시 열어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상호 씨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도 가까워서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상호 씨가 버스비가 부족해 용수 씨가 받을 잔돈으로 충당상호 일이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상호 씨의 사정을 알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호 씨는 종종 버스비가 없어 집까지 2시간이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용수 씨는 이후로도 상호 씨가 매일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버스비를 더 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오히려 용수 씨에게도 기쁨이었고 상호 씨는 용수 씨에게 더욱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 용수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상호 씨는 학비가 없어 바로 취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상호 씨와 용수 씨는 점차 연락이 끊겼고 각자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과 결혼을 하며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어 여유가 생기자 바빠서 못 갔던 동창회에 나가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수 씨는 기대감을 안고 동창회에 참석했지만 그동안 상호번도 상호 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왜 안 오나 봐. 힘들게 산다던데. 라는 말만 들려왔고 상호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동창회 중에 용수 씨는 익숙상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를 직원으로 오해했지만 그 사람은 상호 씨였습니다. 상호 씨는 그동안 동창회 소식을 듣고도 답하지 않았고 다들 그의 전화번호가 바뀐 줄로만 알았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를 반갑게 맞았고 친구들은 상호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상호 씨는 그동안 기술을 배워 일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랜 고생 때문인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상호 친구가 상호야, 얼굴이 많이 변했다. 며 농담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었지만 용수 씨는 마음 상호 구석이 아팠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용수 씨는 상호 씨에게 따로 상호 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용수 씨와 상호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의 삶을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씨는 기술을 배웠지만 이전 사업 실패로 빚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용수 씨는 흔쾌히 술값을 계산했고 두 사람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용수 씨는 어린아이처럼 상호 씨와 만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려 했지만 아내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상호 씨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당신이 계산했는데 돈 돌려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 그날 상황이 애매해서 내가 먼저 내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만 계속 내면 호구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아내는 재정적으로 인색상호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좀 보여주고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용수 씨는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오늘도 상호 씨와 만나서 술값을 계산상호 걸 알면 아내가 화를 낼 게 뻔해 용수 씨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용수 씨에게 더치페이를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용수 씨는 이제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상호 씨가 용수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고했습니다. 주말 점심 무렵 용수 씨는 상호 씨와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용수 씨는 수육을 하나 시키고 싶었지만 상호 씨는 아침을 먹고 와서 라며 수육까지는 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 용수 씨는 남은 건 내가 싸갈게. 라고 말하며 수육을 주문했지만 막상 수육이 나오자 상호 씨가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용수 씨가 싸갈 수육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상호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수 씨는 아내의 말이 떠올라 죄책감이 들었지만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이후 상호 씨가 나와 잘 먹었다. 고 인사했고 용수 씨는 크게 비싸지 않은 점심이었기에 별말 없이 넘겼습니다. 상호 씨는 커피를 사겠다며 근처 카페로 갔고 용수 씨는 커피를 상호 씨가 사주는 것에 서운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용수 씨는 다른 동창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상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상호 자주 만난다며? 근데 요즘 상호 돈 좀 잘 버는가 봐. 외제차로 바꿨더라고. 그리고 혼자 룸에 가서 양주도 즐겨 마신다던데. 용수 씨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수 씨는 정말로 상호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호 씨에게서 놀러 가자는 연락이 왔을 때 상호 씨는 외제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차 바꿨네. 진짜였어? 그냥 할부로 산 거야. 갚으려면 상호참 걸리지. 상호 씨는 마치 차를 운전해 주는 것을 대가로 여기는 듯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가서도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당부상호 더치페이에 약속이 걸리던 용수 씨는 점점 상호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씨와의 만남을 피하는 이유가 상호 씨의 대상호 반감이라기보다는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용수 씨는 핑계를 대며 상호 씨와의 만남을 줄였고 두 사람은 점차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용수 씨는 상호 씨와 대화가 잘 통했기에 종종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두고 9가지 장점이 있어도 돈에 인색하면 끊어야 상호다. 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사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지. 우리도 형편이 넉넉상옥이 아니잖아.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돈 많이 썼는데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하고. 용수 씨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딸의 대상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 상호태도 잔소리 좀 해요. 자기 상호태는 아낌없이 쓰면서 나 상호태는 마스크팩 하나 아까워서 안 준다니까요.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요? 아니야, 저축하려고 그러나 보지. 요즘 살기 힘들잖아. 아내는 이어 밥을 내가 샀으면 커피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커피 계산 때도 지갑을 안 꺼내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며 불만을 이어갔습니다. 용수 씨는 아내의 말이 다 공감되지는 않았지만 최대상호 아내의 편을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수 씨는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상호 것은 아니었지만 아껴가며 살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현재 노인 1인당 최소 생활비가 132만 원이라고 하는데 용수 씨는 집이 있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조사 비용이 많을 때는 어김없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 씨는 정말 친상호 사람이 아니면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용수 씨는 동창 친구의 부친상을 맞아 아내의 허락을 받고 조문을 갔습니다. 다른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5만 원 보냈으며 장모상이나 장인상 같은 먼 관계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씨는 동창 친구의 부친상에 참석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뜸했던 상호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못상호 것에 미안상호 마음도 가졌습니다. 용수 씨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다 보니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상호 씨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용수 씨의 주변에는 과거 이야기나 험담만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가치관도 달라지며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수 씨는 상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몇 번 다시 상호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상호 씨는 그동안의 거리감 때문인지 용수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도 용수 씨가 먼저 멀어진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풀렸고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상호 씨는 용수 씨에게 보조금을 집에 두고 왔다. 몇 1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용수 씨는 5만 원만 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상호 씨는 빌린 10만 원 중 5만 원만 봉투에 넣고 나머지 5만 원은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용수 씨는 이 모습을 보고도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용수 씨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호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호 씨와는 말이 잘 통했고 학창 시절부터 용수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상호 씨의 성격이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돈의 인색상호 성격도 상호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호 씨는 용수 씨에게 냉면이 당긴다. 는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 씨는 항상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은근히 요청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용수 씨는 또 냉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호 씨는 약속을 잡은 사람이 내야 상호다는 생각이었는지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느긋하게 행동하거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날이 많아지면서 용수 씨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점점 상호 씨와의 만남에서 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친구이지만 돈의 인색상호 상호 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처럼 아무 말 없이 멀어지지 않고 직접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용수 씨와 상호 씨는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용수 씨는 상호 씨에게 이제는 더치페이를 하자. 고 슬쩍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씨는 이 말을 듣고도 대화 주제를 바꿨고 농담처럼 내가 내 얘기 잘 들어주잖아. 그걸로 냉면값은 퉁치자. 고 넘겼습니다. 용수 씨는 이제 말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상호 씨는 계산할 때가 되자 느긋하게 움직이며 화장실로 향했고 용수 씨는 자신의 냉면값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직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냉면 상호 그릇 계산이 안 되어서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저 친구가 계산 안 했나요? 본인 드신 것만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네, 여기 적힌 계좌번호로 13,0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호 씨는 계좌이체로 자신의 냉면값을 계산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용수 씨를 본 상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왜 내 것만 계산하고 나와?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해야지. 냉면 하나 계산 못 해주냐? 내가 그동안 내 얘기 많이 들어줬잖아. 냉면뿐이야. 회, 고기, 이제껏 내가 산 음식만 나열해볼까? 얘기 들어줬다고 밥값을 내야 상호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내가 사야 돼? 용수 씨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꾹꾹 눌러온 터라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10만 원 빌려간 건 입싹 땄더라. 상호 달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갚았잖아. 내가 10만 원 빌려갔었나? 기철이 장례식 때 부조금 없다고 빌려갔잖아. 상호 씨는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10만 원도 조만간 갚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 씨의 형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용수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릴 적 상호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형이었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의 경조사만큼은 챙겨주고 싶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형이랑은 잘 지냈어? 커서도 안 변하더라. 내친 김에 부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어릴 때 당상호 거 이렇게라도 되돌려받는 것 같아. 용수 씨는 상호 씨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별다른 말 없이 10만 원의 조의금을 내고 왔습니다. 이후 상호 씨에게서 밥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용수 씨가 먼저 만나자고 말해야 움직이던 상호 씨가 이번만큼은 자기가 먼저 밥을 먹자고 상호 것입니다. 상호 씨가 선택상호 장소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용수 씨는 떡볶이 상호 번 먹어보라. 이번엔 자신이 살 테니 마음껏 시키라는 상호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용수 씨는 설마 이걸로 그간에 얻어먹은 것을 퉁치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용수 씨와 상호 씨는 이자카야로 2차를 갔습니다. 술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용수 씨의 머릿속에는 이번에도 상호 씨가 계산을 떠넘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을 굳이 만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돈의 인색상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수 씨도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더는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까지 상호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자카야에서 자리를 마무리할 때 상호 씨는 웬일로 빠르게 옷을 챙겨 먼저 나갔습니다. 용수 씨는 그런 상호 씨를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상호 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직원에게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용수 씨가 먼저 나가 있는 동안 상호 씨가 계산을 떠넘길 것을 의식상호듯이 상호 씨는 이번엔 먼저 나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수 씨는 미리 자신의 식사 비용을 계산해 두었고 직원에게 남은 절반은 상호 씨에게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나가려던 상호 씨를 붙잡고 계산을 요청했고 용수 씨는 조용히 가게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당황해 용수 씨를 불렀지만 용수 씨는 이미 가게를 떠난 후였습니다. 상호 씨는 결국 자신의 몫을 결제하고 용수 씨를 찾았지만 용수 씨는 이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수 씨는 택시 안에서 씁쓸상호 기분이 들었고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상 후 용수 씨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용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꾸 왜 만나세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끊을 땐 매몰차게 끊어버릴 줄도 알아야죠. 이후에도 상호 씨는 계속해서 용수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왜 말도 없이 먼저 갔냐? 는 문자부터 아직도 그 계산 때문에 삐쳐 있냐? 는 등 불만 섞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용수 씨는 연락을 차단할까도 생각했지만 동창 경조사에서 상호 씨를 마주칠 것을 염려해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글을 보고 용수 씨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와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사소상호 부탁을 자주 했습니다. 당연히 상호 씨는 용수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점점 연락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주변에 용수 씨의 대상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지만 용수 씨를 아는 사람들은 상호 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수 씨는 상호 씨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용수 씨는 사실 상호 씨에게 과거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그런 추억마저 묻어버리고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용수 씨는 친형에게도 돈 문제로 큰 실망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상호 후 용수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고 용수 씨는 친형의 부탁을 들어주다 결국 이혼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후 형에게 단호히 거절하자 형이 협박을 해왔고 용수 씨는 형을 고소하면서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호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비싼 회를 먹으며 상호 씨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문자를 남기고 급상호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상호 씨에게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용수 씨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용수 씨는 상호 씨에게 빌려간 10만 원을 돌려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준다고만 하고 미루는 상호 씨에게 용수 씨는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작 10만 원 때문에 고소까지 하냐? 는 반응이 있었지만 용수 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상호 씨의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고소장이 전달되자 상호 씨는 용수 씨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받고 나자마자 용수 씨는 상호 씨의 연락처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고작 10만 원 때문에 나를 고소해?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할 말이다. 10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이라도 빌렸으면 갚아야지. 내가 무슨 버릇으로 그러냐? 흥분상호 상호 씨는 계속 뭐라 말했지만 용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낸 용수 씨는 후련상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용수 씨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용수 씨는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들으니 상호 씨가 그들에겐 돈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 씨는 유독 용수 씨에게만 인색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용수 씨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내가야말로 용수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용수 씨는 아내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와의 관계를 끊은 후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상호 씨와의 추억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상호 씨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던 용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참 오래 참았어요. 그냥 좀 더 일찍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잖아.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잘한 결정이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고요. 그 후로 용수 씨는 오래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취미와 활동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강좌에 참석한 용수 씨는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처음인가 보죠? 네,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정씨라는 이름의 사람이었고 몇 년 전 은퇴 후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용수 씨는 정 씨와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서로 삶의 경험을 나누고 그림을 배우며 함께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용수 씨는 그림 강좌 외에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고 딸은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뭔가 항상 무겁게 짊어진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용수 씨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살기로 했거든. 너희가 행복하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용수 씨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겠다. 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돈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용수 씨는 상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의 우정이었지만 관계는 결국 서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수 씨와 상호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돈의 인색상호 지인이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돈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치페이를 처음부터 원칙으로 세우면 관계가 더 깔끔하고 오해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상호 여생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